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79세가 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깨달음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동시에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지요. 그날은 2021년 4월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따뜻한 날씨였지요. 저는 늘 그렇듯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6시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을 위한 반찬을 만드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며느리 수진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요. 그때의 저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8시쯤 되어서 아들 성호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너는 아침 안 먹고 가는 거야? 수진이가 샌드위치 싸줬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으로 점심 도시락도 쌌고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활용해서 도시락을 싸준다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때의 저는 이 모든 것이 표면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라도 가족들이 갑자기 들을 수 있으니까요.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실을 정리하는 것이 제 오전 루틴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분들과 만나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선생님, 며느리분이 참 효부시라면서요? 부러워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 자랑을 자주 했거든요. 예쁘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손자도 잘 키운다고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있는데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2시간만요. 그럼 언제든지 가져와. 민준이 할머니랑 오랜만에 놀면 되지. 5살 된 손자 민준이를 돌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활력소였거든요. 며느리가 바쁠 때마다 기꺼이 민준이를 돌봐주었고 그것이 할머니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급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가 있다고 해서 4시쯤에는 데리러 올게요. 괜찮다. 괜찮아? 민준이랑 할머니가 재미있게 놀면 되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며느리는 민준이에게 간단한 간식과 장난감을 건네주고는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핸드백을 뒤지던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소파 쪽에?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 쿠션 사이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검은색 핸드폰이 쿠션 틈에 끼어 있었어요. 여기 있다, 수진아. 핸드폰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발신자 이름이 나타났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K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대신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눈이 침침해져서 글자를 잘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경을 다시 쓰고 자세히 봤지만 분명히 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는 아들 성호에게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거실 한쪽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응, 엄마 집에 있어. 민준이 맡기고 회사 가는 중이야.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이들 부부에게는 제가 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 손자가 태어난 지 5년 동안 줄곧 그래왔을 것이란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놀자고 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멍하니 서 있어요? 레고 만들어요.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에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 충격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잠깐 딴 생각을 했구나. 뭐 하고 놀까?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개라는 글자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며느리에게는 개보다 못한 존재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레고를 만들어주면서도 저는 계속 지난 6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며느리와 처음 만났을 터 지금까지 정말 제가 그렇게 미움받을 일을 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수진이와 성호가 결혼할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지적인 여성이었고 성격도 온순해 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들 잘 돌보겠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릴 때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 어린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신혼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나름 잘 해냈고 저도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김치는 어머니가 담그신 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아직 그 맛을 못 내겠어요. 수진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는데 당시에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자신의 영역에 제가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임신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딸처럼 수진이를 돌봐주고 싶었어요.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해다주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뒀죠.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은 산후조리원도 좋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시에는 며느리가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많이 관여하려고 해서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아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안고 계시면 안 될까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손자를 안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생아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다고 이해했어요. 초보 엄마라서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민준이가 조금 자라면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손자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수진이는 항상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민준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함부로 음식을 먹이면 안 돼요. 어머니, 민준이 교육방침이 있어서 할머니가 사주신 장난감은 나중에 주면 안 될까요? 어머니, 민준이 재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까지 놀리면 안 돼요. 모든 말이 일리가 있었고 저도 며느리의 육아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손자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준이와 놀아주면서도 계속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쳤던 며느리의 신호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할 때의 표정부터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항상 공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감과 짜증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손자를 안을 때 살짝 찡그리던 표정,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억지스러운 칭찬, 제가 조언을 할 때의 어색한 침묵. 특히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 차이가 확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민준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매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감과 불편함을 이제야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부담스럽다는 표현이었던 거죠.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수진이는 항상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간편하게 사서 먹는 집도 많아요.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고마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방식을 따르기 싫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후 4시가 되었는데도 며느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고 저는 수진이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민준이를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주면서도 저는 계속 그 개라는 글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제가 언제부터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지금 가고 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죄송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사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오후 7시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과나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 왔다. 집에 가자.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가 저에게 인사를 하며 안겨주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소중한 존재인데 정작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떠나고 난 후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저녁 시간이 편안했는데 그날만큼은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화면이 떠올랐거든요. 개라고 저장된 제 이름 말이에요. 7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어요. 때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걸까요?
며느리의 진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평화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걸까요? 밤 10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대체 언제부터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제 잘못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제가 너무 많이 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혼집 마련할 때도 제가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했고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자주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간섭했어요. 수진아,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깨끗해. 빨래는 이 세제가 더 좋아. 요리할 때는 이 방법이 더 맛있어. 당시에는 며느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간섭이었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에게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손자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운 경험이 있다고 해서 민준이 교육에도 자꾸 끼어들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민준아, 요즘 아이들은 한글을 일찍 배워야 한다더라. 민준아, 태권도 배우는 게 어때? 모든 것이 손자를 위한 마음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아 방침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개라는 글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추궁하거나 아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우선은 조용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습관과 사고방식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아침 체조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느리는 저와 다른 세대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할 때의 표정부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공손하게 대답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미묘한 표정 변화, 말의 톤, 몸짓 하나하나에서 며느리의 진심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제가 반찬을 해다 줄 때마다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부담스럽다는 뜻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들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태도 차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민준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매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감과 짜증을 이제는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던 거죠. 일주일 후 손자 민준이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자를 위해 한 달 전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접 뜨개질로 만든 스웨터와 손수 쓴 동화책이었습니다. 스웨터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떴고 앞면에는 작은 로봇 모양의 장식을 달았어요. 동화책은 민준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모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책이었지요.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선물을 포장하면서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만든 선물을 받으면 민준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생일 당일 저는 일찍부터 민준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케이크는 며느리가 주문했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만든 음식도 함께 먹으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6시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생일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신이 나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럼 우리 민준이 생일이지.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제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건네주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한데 민준이는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며느리가 선물을 받아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브랜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런 뜨개질 옷은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밤마다 떠서 만든 스웨터가 촌스럽다니. 그리고 이 책도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건 고맙지만 요즘 아이들 교육에는 검증된 전문 도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글씨체는 아이 한글 교육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 선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정성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미역국이랑 잡채는 민준이 입맛에 안 맞아요. 너무 짜고 기름져서 아이가 먹기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마저 거절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고 있었어요.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선물보다 엄마가 사준 최신 장갑에 더 관심을 보이는 민준이를 보며 세대 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며느리와 민준이가 먼저 집에 간 후 아들 성호가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성호야, 엄마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구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핸드폰 일을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싶었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부담이에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수진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도 바보가 아니야. 그동안 눈치채지 못한 척했을 뿐이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제 짐작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워킹맘이라서 평소에도 힘든데 엄마가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를 걔라고 부르는 게 정당화되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핸드폰에서 봤다. 우연히.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모양이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는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 속에는 후회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감시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민준이 교육에도 끼어드시고 저희 집안일도 어머니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인 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고
어머니 방식이 무조건 옳은 거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예전 이야기만 하세요.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저랬다. 지금은 2021년인데 왜 자꾸 과거에만 머물러 계세요? 며느리의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간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일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포기했어요. 어차피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는 안 찰 테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의 지키고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 개라는 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성함으로 저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시고 갑자기 집에 오시고 이런저런 참견을 하시니까 어느 날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그냥 화가 나서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라고요. 그래서 단체 채팅방에서 시어머니들을 다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마녀, 어떤 친구는 복제자, 저는 그냥 충동적으로 개라고.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장난으로 한 거였는데 나중에 바꾸는 걸 깜빡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바꾸기 싫었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였다니.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반대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못해서요? 민준이를 못 키워서요? 남편을 잘못 돌봐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수진이는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였거든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섬겼어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 세대와 제 세대는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며느리에게 그것을 강요했던 거죠. 육아 방식도 그래요. 어머니는 옛날 방식이 좋다고 하시지만 저는 요즘 육아법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잖아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무조건 집에서 만든 음식이 좋다고 하시지만 저는 가끔 간편식을 사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워킹맘인 저에게는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며느리의 모든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제가 평생 터득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사를 갈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를? 갑자기 왜? 멀리요. 아마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남편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 났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와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고? 네, 아니 사실은. 아들이 말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니. 그래서 일단 멀리 떨어져서 살아보자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진이 마음도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며느리는 이미 집을 팔기로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를 가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어요.
민준이만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 민준아. 새 집이 어떤지 할머니한테 나중에 이야기해줘. 민준이와 대화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를 잊지 말고 가끔 전화해줘. 네, 할머니.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아이는 이별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으로 할머니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6년간 함께 지낸 가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난 후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손자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했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한가하시겠어요? 며느리분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피해 이사 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도 없고 걱정해 줄 사람도 없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먹어야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을 엇가매고 있었습니다.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욱 그랬지요. 며느리는 저와 다른 세대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이런 게 상식이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며느리를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해해달라. 내가 너희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니 내 말이 맞다는 식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변해야겠다고 말이에요. 75세의 나이에 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어요. 할머니, 이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이 실행돼요. 20대 자원봉사자가 천천히 가르쳐줬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글자는 작고 버튼은 많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사진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습니다. 손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요리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 건강에 좋으면서도 간편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젊은 요리사들의 레시피를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샐러드 만드는 법을 배워볼까?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글자를 하나하나 눌러가며 썼어요.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짧은 문자였지만 보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을 지웠다가 다시 썼거든요.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답장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해요. 그 짧은 답장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연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도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저 안부만 물어보는 정도로요.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민준이 잘 지내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 오늘 너희들 생각이 많이 났다. 간단한 문자들이었지만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소중한 수단이었어요. 4번째 달,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손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4개월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민준아, 할머니야, 잘 지냈어? 네, 할머니도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민준이 너무 보고 싶어. 새집은 어때? 재밌어? 네, 방도 커지고 놀이터도 가까워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어서 심심해요. 손자의 순진한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한 존재였는데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헤어져야 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가 스마트폰 배우고 있어. 나중에 영상통화도 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할머니도 카카오톡 할 수 있어요? 응, 할머니도 배우고 있어. 민준이한테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될 거야.